어려운 환경인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수구TV를 운영하며 기업 경영 지원을 돕고 있는 세종경영연구원장 조대수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은 생존 경영에 바쁜 CEO분들에게 또 하나의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쩌란 거야? 대책은 뭐야? 이래서 사장 해먹겠어? 하시며 속이 많이 답답하시죠.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간단히 이해시키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쉬운 설명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3단 리플렛 한 장으로 제작했습니다. 이 리플렛 내용처럼 체계적으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십시오. 기존 법령에는 산재 예방 및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이라는 감성적인 취지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었습니다. 적용 범위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며 중대사고 시 처벌 대상은 행위자와 법인만 해당되었습니다. 과거부터 있어왔던 이 법은 새 법 개정과 별개로 앞으로도 병행할 전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도 사망이라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행위자 또는 법인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근로자들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니 이번에는 경영 책임자들의 형사처벌을 더 강화하여 사고를 줄여보겠다는 취지로 법률 개정이 된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 경영 책임자, 법인 처벌이 강화된 것입니다. 입법 취지는 감성적인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용자 처벌을 통해 재해 예방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범 케이스로 걸리면 안 됩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사고가 나면 대부분 기소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적용 범위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모두 해당되며 적용 시기는 50인 이상 사업장이 먼저 22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후인 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5인 미만은 제외됐다고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사고가 나면 5인 미만도 그전보다 훨씬 처벌이 더 강해질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핵심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위입니다. 근로자나 시민의 사망재해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의 7년 이하의 징역보다 무서운 이유는 최소한 1년 이상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년 이하는 2, 3개월 형량도 나올 수 있지만 1년 이상이란 최소한 그거 이상은 나온다는 것이라 사장님들이 오싹하는 것입니다. 사망뿐 아니라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해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처벌 대상인 경영 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CEO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 책임 부서장이나 임원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10억에서 50억, 더 커진 벌금, 양벌 규정과 과거에 없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생겨 준비 없는 중대사고 시 회사의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의 관리 의무를 알아야 합니다. 사장님, 마음속으로 다음 질문에 yes, no를 해보시죠. 첫째,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상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고 있나요? 둘째,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여부는 어떤가요? 셋째, 행정기관의 개선, 시정 명령에 대해 이행하는 조치는 어떤가요? 넷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여부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의 구속은 면하기 어렵습니다. 평상시 잘 준비하고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대표이사 구속 방지를 위한 우리 회사 점검 6단계로 준비를 잘 해보겠습니다. 1단계, 우리 회사의 특성에 맞는 위험 요인을 정의하고 그 위험 요인별 점검 및 개선 활동을 지시하셔야 합니다. 2단계, 우리 회사에 맞는 안전보건 규정을 정비하십시오. 3단계는요, 1, 2단계가 실제 작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수시 또는 정기교육을 통해 점검하셔야 합니다. 4단계가 중요한데요. 이런 모든 활동을 모두 문서화해 놓으셔야 만약의 사고 시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5단계,
그래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업무 재정립 및 안전보건, 조직정비와 보고체계를 확립하십시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6단계인 만약에 사고 발생 시 피해자나 유가족과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충분한 기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성비 좋은 기금 마련은 보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종업원 보장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산재보험과 민영보험사의 단체보험과 근제보험이 있습니다. 근제보험은 명단이 들어오기 힘든 건설 현장이 가입하면 좋은 보험이지만 산재 처리를 하지 못하면 청구 못하는 반쪽짜리 보험이기도 합니다. 단체보험은 산재 처리와 상관없이 보상 처리가 가능하며 산재나 근재처럼 개별 요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시 보험료 할증도 되지 않습니다. 사장님 회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나요? 산재 보상 수준이 1, 2억이고 단체보험의 인당 사망보험금이 2억 정도라면 충분한 합의금으로 부족합니다. 근로자 사망보험금은 반드시 5억 이상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재 포함 총 5억에서 6억 수준을 만들어 놓아야 벌 주세요 하는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단체보험은 보상기능, 중도인출기능, 비용처리기능, 만기금 활용이라는 일석사조의 가장 든든한 사업 파트너입니다. CEO를 네 글자로 극한 직업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드시면 그렇게 대답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 CEO는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애국지사입니다. 여러 가정을 먹여 살리고 세금도 훨씬 많이 내고 계십니다. 6단계 점검을 철저히 해 놓으신다면 피할 수 없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과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안전한 사업장을 위해 준비하고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보시길 요즘 시대 애국지사인 사장님들께 적극 권합니다. 사장님, 피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시어 멋지게 이겨내십시오. 감사합니다.